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 읽다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어느 익명 게시판에 한 학기 동안 엄마랑 같이 수업 들었음 이렇게 적어놓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아마 어머님께서 예전에 대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약간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를 못 들어가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일부러 같이 수업 듣자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처음에는 방해된다고 싫다고 했지만 같이 듣기 시작해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학 수업을 들어서 아빠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다. 수업 내용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머님이 일부러 인강을 들으라고 뭐 학교 수업도 사실은 뭐 인강이죠. 인터넷으로 강의를 대부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서 야, 이 대학교 수업을 어머님이랑 같이 듣는 거 참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을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학생들도 어머님이 챙겨서 뭔가 이렇게 과제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수업을 좀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수업을 예견할 때도 뭐 제가 이제 오늘 수업도 만들었는데 그 수업도 사실은 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의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력 격차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학생과 학생들, 학생과 부모님, 뭐 누구라도 사실은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좀 뛰어넘어서 그걸 같이 좀 수업을 듣는 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라는 게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일부분은 혼자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수업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1학기 때부터 구글 클래스룸으로 학교에서 했고요. 지금은 2학기 때는 이제 반별로 이렇게 과목별로 과목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알려드리면 저번 시간에 수업한 거 그리고 수업 격차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일어났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그 자극과 반응 중3 과학을 그 부분을 좀 들어가고 있는데 카메라 가져다가 뭐 이거 저거 찍고 있는데 지난 수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수업의 결과를 지난 수업 보시면 지난 수업 뭐 여기 출석용 설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제용 설문지 그리고 여기 뭐 학습백과 거기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이 고양이 눈 관련된 뭐 이거 고양이 눈을 가져다가 예전에 시계를 썼다 뭐 이런 뭐 그 인터넷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여기 동공간 거리 해가지고 제가 이런 논문도 뭐 3차원적인 시선 추각을 위해서 동공간의 거리, 동공 크기, 상관관계 분석 이런 조금 좀 난이도가 있는 것도 좀 올려놨습니다.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충분히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이 동공을 이용해서 잠자는 뭐 누가 시선을 어디 보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추적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문도 한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하게 하길 바랬고 여기 뭐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링크 걸어서 여기 뭐 동공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화면 이거 시야가 좁아지는 거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격차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설문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설문지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문지 보면 지금 응답이 139명입니다. 13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냥 반번호 이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반번호 이름 쓰라고 해가지고 한 학생인데 조금 그래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뭐 즐거운 기분으로 수업을 하자고 제가 이거 재미난 그 영상도 하나 링크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학생이 지금 170명 조금 넘는데 13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다시 연락을 해서 추후에라도 좀 약간의 기간을 줘서 다시 출석도 하고 과제도 하게끔 독려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요즘에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자꾸 교회 종례 한다고 하는데 여기 한 40명 가량은 좀 안타깝죠 사실은. 지금 학교에 왔으면 어떤 식으로도 학교 왔으니까 뭐 출석을 하든 대면을 해서 수업을 조금이라도 더 들었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도 학교 온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제대로 잘 듣고 뭐 따라가느냐, 이것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과제용 설문지인데요. 지금 출석용 설문지에는 139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과제는 몇 명 했느냐? 129명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 139명이 들어왔는데 실제 과제로는 129명. 그 얘기는 10명 정도는 그냥 출석 설문지만 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출석용 설문지, 과제용 설문지를 만들었더니 출석만 딱 10명이 해버린 거예요. 이 과제는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그 출석용 설문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출석용 설문지랑 과제용 설문지도 지금 같이 한번 1학기 때 사실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었더니 출석 과제를 내지 않으면 출석을 인정 안 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 필수로 반드시 하겠더니 응답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서 출석용 설문지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10명 정도는 출석만 해버리더라라는 생각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응답용 설문지도 해서 이렇게 응답을 쭉 했는데요. 응답도 이게 사실은 이것도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로 얘기합니다. 여기 응답을 딱 보시면, 제가 여기 과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쭉 나왔고, 여기 눈 감고 한 발로 쓰기 이런 걸로 해서 막 쭉 했어요. 그래서 정답률도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0점입니다. 간단한 문항을 넣어가지고 사실은 한 개 정도는 맞을 수 있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근데 여기 지금 0점 맞은 애들이 44명. 이 얘기는 뭐냐? 과제형 설문지조차도 사실 영상을 안 보거나 대충 보고 그냥 한 번으로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처럼.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한 50명가량, 한 3분의 1가량이 사실은 조금 진정성이 없다고 할까나요? 수업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부분을 처음에 어머님께서 처음에 그 온라인 계약 맨 처음 할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관심 가져서 같이 수업을 이렇게 여기처럼 어머님처럼 같이 수업을 듣자고, 아니면 같이 분명히 시작하셨을까요?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하고 있나 해가지고. 그때는 출석률이 거의 100% 육박했죠.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일부러 해서라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기 뭘 했냐면, 여기 내용을 좀 보자면, 그 동공이랑 홍채가 밝을 때 어두울 때를 이용해서 동공이나 홍채가 좀 차이가 나는 거를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눈 사진을 찍기 힘들면 이렇게 반려동물의 사진이나 가족의 눈을 좀 찍어봐라 해서 여기 패들렛에 올려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들렛에 올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패들렛에도 쭉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일부러 홍채라고 하는 건 나중에 미래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반번호 이름은 쓰지 말아라 했는데, 이름을 쓴 학생이 몇 명 많았어요. 몇 명이 쓰기 시작하니까 다른 애들이 다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름을 지웠지만, 그래서 이름을 지웠는데요. 여기 이제 홍채 동공 이런 것도 제가 수업에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너무나도 사실 잘 찾아서 자기가 찍은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파온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확실히 알 거예요. 여기 고양이 같은 경우 보면 이 홍채가 어두우면 이렇게 홍채가 동공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색깔이 다른 오드아이라고 보통 하는 이런 것도 파졌는데, 사실은 이 학생이 이렇게 진짜 고양이 눈의 이 홍채 색깔이 다 다른 거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찾은 걸 어떻게 이렇게 딱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찾는 것보다 더 확실히 여러 사람이 같이 수업을 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가 떠요. 사실은 홍채라는 말이 사실 한문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제일 알 것 같은데, 홍자가 무지개 홍자거든요. 그러면 사실 무지개만큼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서 홍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갈색이나 빨간색을 생각하는 홍채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홍채에 대해서 스스로 온라인 찾아보면 이게 파란색 유전자, 사람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사실 열성 유전자구나,
뭐 이런 것들도 배우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자료를 찾아줘서 내년, 내후년에는 지금 이 만들어진 패들렛을 가져다가 다시 수업에 자료로도 쓰고 학생들이 같이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들을, 자료들을 또 모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수업이 좋은 거죠. 왜냐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뭐 어떤 소통의 창이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패들렛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녹색, 노란색, 갈색 뭐 이런 그 홍채의 다양한 것도 볼 수 있고 제가 의도했던 건 홍채의 다양한 색깔도 있지만 이 동공이었거든요. 이 동공. 아 이게 밝으면 가느다래지고 아 이게 어두운 곳에 있으면 고양이가 동공이 커지는구나. 이런 거 아주 뭐 우리가 그냥 뭐 이게 사실 저 중학교 때 배울 때도 무작정 외웠는데 그냥 외우는 것보다 여기 어떤 학생은 자료를 아예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을 아예 이렇게 이 눈동자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관련된 영상을 아예 이렇게 딱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좋은 자료구나. 여기 이 고양이가 왜 이 눈이 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고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눈동자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눈동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 영상 찍을 때 이 고양이가 사실은 밝고 어두운 거를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사들은 이 사람이 의식을 잃을 때 여기 눈에다가 이렇게 손전등 가져다가 동공이 적어지는지 작아지는지 뭐 동공만사를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이 뇌 안쪽에 뇌가 이게 자동반사 하나나 이런 걸 또 보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고양이를 가져다가 할 수도 있고 사람 눈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사람 눈을 잘 찍으면 이게 뭐 백내장도 약간 뿌연하는 것도 보일 수도 있고 뭐 동내장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를 보더라도 자신의 눈도 한번 잘 봐라. 그리고 이 눈이 어두울 때 밝을 때 이런 변화되는 걸 누군가는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하고 이 지금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자체가 다 이 동공 안에 있는 시신경 황반이라고 하죠. 그 안쪽까지 이제 보는 것까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탐구하길 바랬어요. 물론 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뭐 한 5%라고는 하지만 여기 좀 특이하게 여기 좀 특이하게 여기 동공이 원래 검해야 되는데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모든 동물들은 사실은 이 눈이라고 하는 빛을 감광하는 데는 여기는 유색감해야 되는데 여기 이 녹색이 났다는 건 이 지금 눈에 안압이 문제가 있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실 녹내장이거든요. 시신경이 뭔가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지고 눈 찍은 학생은 여기 53명이 나왔습니다. 53명. 그래서 170명 가운데 출석을 응답한 거는 한 140명 정도 되고 그 중에도 그나마 과제까지 열심히 한 학생은 140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130명 중에 한 40명 정도는 사실 대충 한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자신의 사진을 찍고 뭐 고양이 눈을 가져다가 아니면 홍채를 가져다가 열심히 한 학생이 53명입니다. 한 3분의 1가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패들렛 이 찍은 거는 처음에 여기 패들렛 자료 옮기기까지 해서 처음에 100명 넘어가고 막 그래서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스마트폰으로 이 동공을 찍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뭐 내일부터 할 그 수업은 오늘의 수업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런 걸 찍었어요. 지금 뭐 내일부터 하게 될 수업인데 이거는 그 녹내장 관련된 수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녹내장 자가 진단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어느 의사분이 손가락 가져다가 이렇게 손가락이 80도 이상 이렇게 보여야 된다. 안과 검진할 때 실제로 녹내장 검사할 때 이런 자가 진단의 어떤 한 방법이 있어서 시야가 점점 시야 각이 줄어드는 걸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부모님이랑 어르신이랑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걸 부모님이랑 할머니들도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눈에 대한 정보를 나이가 들면 분명히 근시가 오고 원시가 오고 녹내장이 오고 백내장이 오고 이런 것들도 어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동공이랑 홍채나 뭐 이런
시신경, 맹점이 나중에는 자신의 삶이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수업을 듣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누가 익명으로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들어서 참 좋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부모님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들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수업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왜 학생들만을 위한 수업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이 학생들이 친구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나는 어땠는지 다른 친구는 어땠는지 서로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 5%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줌이나 구글 미트나 이런 유튜브 방송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 기기를 잘 다뤄서 선진적으로 잘 먼저 스스로 학습했던 선생님이 준비된 선생님은 사실은 학생들처럼 한 5%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일부러 막 강제한다고 해서 더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눈의 조절 작용 이것도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여기 제가 지금 설문지를 만들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방금 수업을 하고 나서 이건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서 그냥 초근접으로 사진을 찍는 어떤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다가 이렇게 자신이 유튜버가 실제로 괴짜TV라고 나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딱 봐서 실제로 이런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사진을 너무 정확하게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공을 찍으라고 했지만 이게 잘 찍게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도 지금 찾아보면서 이거 학생들이 하면 자기 동공도 찍고 조금 주변에 있는 다른 물체 가져다가 찍을 수 있겠구나. 이게 사실은 스마트폰 그 셀카 카메라에다가 물방울 하나만 떨어뜨려도 이게 돋보기가 되고 현미경처럼 가깝게 되면 이게 약간 근시처럼 되는구나. 이게 사실은 스마트폰 가져다가도 얼마든지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먼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따라하게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짧아도 되죠. 왜냐면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사실은 수업이 되고 그게 더 기억이 오래 남을 테니까요.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 스마트폰 가져다가 이 눈 안에 진짜 그 안과 가서 검사하는 것처럼 요거 시신경이 이렇게 모여서 이 핏줄이랑 이 시신경이 잘 살아있나 이런 것들 가져다가 안과에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 가져다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안과적 검진까지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걸 반드시 넣습니다. 물론 수능에는 안 나오겠지만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 안까지 눈 안까지 정확히 보려고 하는 시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좀 하게끔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영상을 열심히 만드는 설명 영상 만드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EBS도 있고 다른 선생님 만드는 거 워낙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상들을 이용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점수 채점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도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핸드폰 가져다가 별 사진도 찍고 여기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ILS 이런 사진 사실은 눈이랑 그 사진기가 사실은 기본 원리는 똑같거든요. 물론 이제 수정체가 좀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것처럼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렌즈에서는 사진기에서는 렌즈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거리를 이용해서 맞추는데 이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폰카메라 가져다가도 이런 것도 알려주는구나 싶어서 물론 책에서는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홍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수정체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근시랑 원시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이 여기 맨 마지막 문제가 카메라랑 사람인데요. 사실은 밤에 카메라를 아무리 잘 찍어도 잘 안 나오거든요. 사람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최소한 그러면 사람 눈이 자기가 찾고자 하고 보고자 한다면 이 동공이 커지죠. 저는 사실은 이 동공이 커지는 건
어두울 때도 있지만 자기가 관심 갖는 사람을 만나면 동공이 커집니다. 좋아하는 거 만나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공이 커진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진짜 스마트폰 가까이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열심히 보려고 하고 크기를 찍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런 뭐 유튜브 영상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아니면 이렇게 검사하는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창조적으로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부모님이랑 이런 영상도 같이 보면서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약간 놀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배우면서 저런 것도 녹내장이 있구나 찾아보면서 홍채가 뭐고 동공이 옛날에 홍채를 배웠지만 저도 홍채를 배웠지만 홍채가 사실은 이 무지개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사실은 학생을 통해서 저도 배웠거든요. 쌍꺼풀이 있는지 뭐 나중에 제가 유전할 때 이게 쌍꺼풀 안 쌍꺼 뭐 속쌍꺼풀 이런 거 가져다가도 할 때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고양이들도 이제는 좀 배운 뭐 이걸 알았던 학생은 이제 밝을 때 어두울 때 이런 거 보면서 이 고양이를 찍었던 시점이 여기 보세요. 이 고양이가 지금 눈이 되게 크잖아요. 그럼 이 고양이 자체는 어둡다고 느꼈는데 이 사진 자체는 되게 밝거든요. 그러면 사진기는 어떻게 찍었을까? 사진기는 감도를 높였을까?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했을까? 이런 것들 물론 핸드폰 카메라가 요즘에 자동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으로 뭐 이렇게 초점 맞춰주고 뭐 하고 있지만 진짜 좋은 사진을 찍는 사람은 수동으로 해서 전문가 모드로 해서 새로운 사진을 찍어내는 사람이 사실 더 사진으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롭게 뭔가를 알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모양, 카메라의 이 동공을 뭐 이렇게 좀 동공처럼 이렇게 뭐 줄이는, 동공의 크기를 줄이는 게 이게 뭐 조리개라고 하는데 그 조리개가 육각형이냐 팔각형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 팔각형이 될 수도 있고 십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눈을 자세히 본다는 거는 사실은 여기 뭐 여기 제목도 사실 여기 눈부처라고 나왔거든요. 눈동자에 비친 어떤 다른 사람의 모형, 그 형상 이런 건 눈부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눈을 바라보는 그 눈, 새로운 걸 바라보려고 하는 눈 이런 것들을 좀 깨치길 바라고 그냥 사실은 공부가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운 부분도 있고. 근데 부모님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 공부를 이 어머님께서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상고밖에 못 가고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지금 대학 등록금 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대학 등록금 이렇게 돈 엄청나게 냈는데 평균 등록금도 되게 높은데 수업 하나 잘못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자료만 줘버리면 너무 막 공부할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1시간 들으면 그게 돈이 얼만데 라는 생각 드는 거죠.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수업을 못 들으면 그만큼 돈을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아이들은 모르죠 사실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사실 다양한 영향을 주겠죠. 지금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차이, 아주 작은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70명 중에 지금 170명 중에 한 140명은 그래도 출석이라도 클릭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30명 정도는 그래도 과제라도 뭔가 영상을 보고 뭔가 그래도 아주 간단한 과제라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도 그냥 찍는 애가 있고 그래도 좀 중간 따라오는 애가 있고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또 그 중에는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리는 더 어려운 직접적인 자료를 찾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이런 학습 격차 할 때도 사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어떤 선생님이 이미 가르쳐 준 거 이상으로 뭔가를 새롭게 더 알고 싶어 한 학생은 그것도 한번 보게끔 하려고 제가 이렇게 동공간 크기, 동공 이런 것도 한번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또 이게 새로운 읽을 거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어떤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제가 그 배웠을 때도 홍채라는 뜻을 정확히 뭐 이렇게 어, 이게 한문으로 뭔지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하나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사실 깊이 있게 공부하잖아요. 이 눈도 공공안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이게 학교 수업이었으면 뭐 손은 가져다가 해부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이 눈에 빛을 살짝만 쏘이면서 이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크고 작아지는 걸 가져다가 뇌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옛날에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의사가 돼서 이 눈 사진만 가져다가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시야가 지금 점점 어떤 초점이 줄어들고 있는지 노안이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기도 하고 아이가 부모님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의 지금 방향이 이 방향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랑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수업을 들어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동공 홍채 뭐 근시 안시 뭐 근시 뭐 노안 뭐 원시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줘야 빛의 경로 이런 것만 가르쳐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눈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뭐 눈에 그 뭐 수정체 앞쪽에 각막이 있잖아요. 이게 각막 이식에 관련돼서 부모님이 이게 이건 각막이야 나중에 죽고 나서 아니면 기증할 수도 있어 뭐 기부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부모님이 같이 해주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뭐 네이버 여기 학습백과 이런 거 치면 다 나오거든요.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옆에서 어머님이 같이 초등학교에서도 같이 충분히 해주실 수도 있는 내용이고 여기 질문도 다 기본적인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온라인이라서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 학원을 못 갔다, 인강을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시대가 지났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진짜 평등해진 사회고 이거를 좀 이제 학력차는 뭐 어떤 기회는 훨씬 더 공정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할머님께서 이제 아이한테 네가 배운 걸 나한테 한번 가르쳐 줘 봐라. 나 그때 못 배웠다라고 차라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배운 걸 통해서 부모님께 알려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애가 공부했는지 뭘 했는지 숙제 검사 할 때도 뭐다 맞았네 이런 게 칭찬이 아니라 열심히 했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처럼 어, 좀 배운 거를 같이 얘기를 좀 나누시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할머님께 삼촌 이모한테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좀 특이했던 게 이런 건데요. 문제가 여기 학생들이 가장 잘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였거든요. 핸드폰 유튜브 할 때 가로 이렇게 돌리면 화면 회전이 되는데 그건 무슨 센서일까? 사실 이거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 여기 자이로스코프 저도 이거 좀 아무튼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 하는 이게 가로 세로 세 개의 축이 있어서 사실 우리 귀에서도 사실은 세방고리가 그래서 회전이나 어떤 평형을 담당하는 것처럼 이런 건 회전을 감지하는 센서를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 핸드폰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서가 있구나.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자극과 반응에서 나중에 귀에 전정기가 나오는데 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진짜 0.01% 학생들은 이런 거 가져다가 사실 저한테 개인 카톡 뭐 오픈 채팅을 통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틀리라고 헷갈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알아채는 센서 기관은 어디 사실 이게 좀 그렇거든요.
사실은 여기 위에 제가 이제 눈 감고 한 발로 균형 잡기 해봐라. 물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혼자 균형 잡는 것보다 둘이 균형 잡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했던 거고, 이게 한 발로 오래 서 있냐 안 서 있느냐 가져다가 25초, 45초, 1분 이런 거 갖다가 20대냐, 30대냐, 50대냐 이런 거 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하라고 사실 이걸 넣은 거예요, 제가. 부모님 뭐 건강 체크하시면서 자기 균형 감각을 한번 체크해가면서 하라고 했던 거근데, 우리 몸이 어떤 기울어지는 거를 뭐 진짜 복합적으로 아는 건 뇌죠. 뇌. 근데 그 뇌는 이 내 눈이 이렇게 어떤 몸이 기울어지면서 눈이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 이 눈에 대한 눈은 사실은 기울어지는 걸 약간 보정하는 역할을 하고, 물론 이 청각,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랑 약간 회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청각은 아니고 귀 속에 있는 기관이죠. 전정기관이랑 이석이 기울어지는 거, 아니면 우리 세방고리관 그렇게 배웠는데, 그걸 통해서 저는 사실 이게 뇌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 시각과 이 귀에 있는 이 평형감각이랑 회전 이런 걸 가져다가 균형을 하는 거고, 이 뇌가 결국에는 또 몸의 균형을 통해서 근육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기관을 또 조절하기 때문에 그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울어지는 걸 알아채는 건 사실 눈도 일부분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기관으로 따지면 이 뇌도 기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센서 기관이라고 써놓으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질문이 올까 싶어서 한번 넣는 거거든요. 물론 너무 어려웠는지, 제가 높은 수준을 바랬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질문이 안 왔습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은 언제든지 하라. 과외 선생님처럼 저를 써먹어라 라는 거죠, 사실은. 과외 선생님은 더 사실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고 가장 비싸죠,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은 기회가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제가 적절한 자극을 주느냐,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같이 이런 거 보시면서, 이거 사실은 친구들이랑 같이 한 발로 균형 잡기 이런 활동을, 물론 학교에 왔으면 사실 이런 활동을 했죠.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거 가져다가 모둠 활동도 하고 균형 감각도 하는구나. 이거 학급 운영에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이게 균형 감각에 관련돼서 귀 할 때, 난 수업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찾아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같이 있는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같이 아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수업을 잘 가르치는 방법도 있지만, 누군가 함께 같이 하는 방법, 이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사실은 학교에 3분의 1만 오는 거고, 가족은 그래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할머니들이, 삼촌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